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 이것이고요. 비교적 간단하죠. 두 번째 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간주라고 얘기하고요. 그와 같다고 본다 혹은 그렇다고 여긴다의 뜻입니다. 간주. 보통 우리가 간주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글자인 이 간자, 4급의 배정 한자이고 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간호한다든가 간병, 간주 이럴 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자, 허신은 설문해져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허신은 이 글자를 희다. 희라는 것이 이제 보다의 뜻이에요. 그렇죠? 눈목자가 보이시죠?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손 아래에 눈이 있는 그런 의미를 따왔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형 글자 혹은 회의 글자로 본 것 같습니다. 육서에서 분류를 하자면요. 그리고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도 사실은 볼 간자의 옛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봐서는 이 볼 간자가 이것도 볼 간자거든요. 이 간자 햇빛 나오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햇빛 나오는 모양 간자에 약 그죠? 줄여진 그런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손 아래에 눈이 있는 것을 본뜬 글자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소 전체를 보더라도 눈이 있고 햇볕이 강했는지 손을 그 위로 이렇게 갖다 대서 멀리 바라보는 것을 상형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단옥제의 줄을 보면 더 좀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지식을 과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송옥이 말하는 그죠? 소매를 들어서 해를 가리고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곳 쪽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볼간자는 그 의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알면 나쁘지 않겠지만 굳이 송옥의 이 그죠? 고당부라는 고당부 병서라는 이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냥 말 그대로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 위에다가 눈 위에다 손을 올린 것 이렇게 해서 멀리 바라볼 때 약간 경례하듯이 하는 그 동작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작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상형 혹은 회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주자는 오히려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허신의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나라 어문회에서는 이거를 1급에 배정하고 있고 지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을주라고 보시면 지을작도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자와 이 주자는 사실은 우리 그 도금은 다르지만 둘이 거의 통하는 한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글자를 일상생활에서 무엇 하다, 만들다, 뭐 쓰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대신 지을 작자와는 상당 부분 그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는 없지만 정자통이라는 이 문자 서적에서는 이것을 이 지을 작자의 속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자의 거성으로 보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음이 이 도울 좌자 있죠. 이 도울 좌자와 같다고도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것도 주어이고요. 이것도 주어이고 얘도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좌, 작 서로 다 다르지만 중국어 현대 중국어의 그 발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 글자 도울 좌자까지 포함해서 다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와 이 글자 서로 구분해서 서로 다른 글자로 하고 있지만 정자통에서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을 주자를 한어 대사전에 살펴보면 간주하다의 뜻을 아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뭐뭐 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바라보다, 그렇게 생각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자나 주자나 그렇죠? 서로 비슷하게 생각하다, 여기다의 뜻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을 주보다는 생각하다, 보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뭐랄까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지을 작자를 한번 보자면요. 이건 6급, 준 6급에 해당하는데 지을 작으로 되어 있고요. 뭐 무언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이 글자가 그렇죠? 잠깐 사자이지만 또 작자라고 발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옷을 짓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해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옷을 지어서 입다, 만들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짓다, 꾸미다의 뜻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을 작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옷깃을 만드는 듯한 이런 갑골문과 근문에서 이 지을 작자의 원형인 그렇죠? 잠깐 사자가 여기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을 작자는 원래는 옷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다의 뜻에서 지금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창작하고 꾸며내는 것까지 포함이 됐고요. 나중에는 속자로 이 글자가 쓰이면서 이 글자도 뭔가 만들다, 하다, 그렇죠? 만들어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간주라는 표현 4급 볼 간자이고요. 구획의 눈 목자가 붓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손수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을 주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인이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볼 간자가 되고요. 뭐 주마간산 할 때도 간자가 쓰이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간자가 아주 자주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을 주자는 더더욱 쓰이지 않고 있고 지을 주자는 간주하다라든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작, 주작할 때 지을 주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간주, 둘 다 뭐뭐라고 바라보다, 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주를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본다 또는 그렇다고 여긴다, 보다, 여기다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보면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주 자체는 예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다를 붙여서 간주하다의 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태 모양 갖다가 보거나 그렇다 여기다 뭐뭐로 뭐 대신에 뭐뭐처럼이 쓰이기도 한다. 뭐뭐처럼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겠죠. 형사들은 그를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일부 소수의 의견을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이었다고 간주했다. 해서 간주하다의 예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사전에 실려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작 할 때도 이 주자가 쓰이는데 이 주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간주, 주작 빼고는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든다, 주출이라는 표현도 이번 기회에 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중국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만드는 것인데 원래 이 두 글자는 서로 같은 글자로 본다. 이것이 속자고 이것이 본자 정도로 보고 이것의 또 옛날 글자는 이 글자다. 라는 설명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주작이라는 것이 자기가 객사하였다 중간 낭설을 주작하여 최경에 계신 자기 모친이 하마터면 세상을 떠나실 뻔했으니 라고 해서 주작에 대한 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작이라든가 스스로 꾸미는 거죠. 조작, 이것도 더욱 만들어낸다는 것을 좀 강조한 것이죠. 조작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지만 실제로 사전에 주작이라는 표현도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사람들이나 좀 20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주작, 그럼 장음이네요. 그러니까 주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주작이라는 표현을 꽤나 자주 인터넷상에서 뭐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이 표현이 다시 온라인으로 뭐랄까요? 소환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라는 표현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두 건이 이 검색이 되는데 모두 다 일제강점기 바로 전이라든가 뭐 그 즈음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래 이 간주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이것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간주라는 표현은 중국에서도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이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이 지을 주자가 이 지을 작자의 속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한중일 삼국의 표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간주에 대한 신문 기사, 머릿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29년 동아일보입니다. 대만은 중영토로 간주, 산동 출병은 연맹 규약을 손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합의된 사항 최종 결정으로 간주, 1934년이고요.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간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간주라는 표현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에서는 똑같이 칸쏘 우리나라 간주처럼 똑같이 쓰고 있고요. 이거를 땅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 일본에서는 이걸 미나스 혹은 미나시라 정도 얘기를 하는데 간주라는 표현을 음으로 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라고 쓰고 미나시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이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음으로 읽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그냥 훈으로 읽기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중일 삼국이 똑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영어로서는 regard, consider 혹은 treat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우리가 영어 시간에 regard를 할 때 뭐뭐로 여기다 보다라고 보다는 간주하다. 조금 문어체의 성격을 갖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때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간주하다는 표현을 이 regard라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주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표현을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간주라는 단어 어디 언제 먼저 이 단어를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regard A as B 정도에서 A를 B로 간주하다라고 할 때 저는 이 간주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한자어 264번째 컨텐츠는 볼 간자 상당히 직관적인 표현이죠. 눈 위에 손을 이렇게 좀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경례를 하듯이 눈 위에 햇빛을 가리듯이 손을 올려놓은 모양의 볼 간자와 지을 작자와 서로 관련이 있는 글자 지을 주자가 결합된 간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